최근 계속해서 일본과 러시아 사이에서 냉랭한 기류가 흐르던 중 러시아에서 강력한 보복에 나섰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일본이 대러 제재를 잇따라 내놓자 러시아에서 보복 조치를 취한 것인데요. 러시아가 서방 제재에 대응해 사할린2 프로젝트에 참여 중인 외국 기업들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1일 인테르팍스 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사할린2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사할린에너지의 모든 권리와 자산을 인수할 새로운 러시아 법인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사할린2는 러시아가 주도하는 동아시아 지역의 에너지 개발 사업으로 지난해 이 프로젝트로만 액화천연가스 1041만 톤, 석유 416만 톤이 수출됐는데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정 외국 국제기관의 비우호적 행동에 관한 연료, 에너지 분야 특별경제 조치에 관한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새로 설립된 법인 지분의 절반은 공동 운영에 참여하는 가스프롬 사할린 홀딩 LLC 등이 갖게 됩니다. 나머지 지분은 이전에 사할린 에너지 운영에 참여 중인 영국의 석유기업 실, 일본 미쓰이물산과 미쓰비시 상사 등이 보유 지분에 비례해받게 되는데요. 다만 외국 투자자들은 한 달 이내에 새 러시아 법인 지분 인수를 별도로 요청해야 합니다. 이후 러시아 정부가 가능 여부를 승인할 예정입니다. 투자자들의 요청이 거부될 경우 러시아 정부는 해당 지분을 러시아 회사에 매각하고 외국 투자자 명의의 특별 계좌에 금액을 예치합니다. 또 외국 투자자들이 생산물 분배 계약에 근거해 사할린2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동안 재정과 환경 등 분야에서 벌임 활동을 점검하고 피해액을 산정합니다. 이후 특별 계좌에 예치한 금액 중 러시아 정부가 산정한 피해액을 제하고 남은 금액만을 돌려줄 방침입니다. 러시아 하원에너지위원회 파벨 자발리 위원장은 일본은 미국 등 서방과 함께 러시아에 경제 제재를 가했고 우리는 손실을 봤다며, 그러나 일본은 동시에 사할린2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생산 자원 등을 모두 챙기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이어 쉘뿐만 아니라 일본 기업의 제재를 부과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쉘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 사할린2에서 철수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는데요. 현재 쉘은 중국 기업의 보유 지분을 매각을 추진 중입니다. 때문에 러시아의 제재 방안은 쉘이 빠진 후 러시아 외 나머지 지분을 가진 일본을 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일본은 푸틴 대통령을 비롯해 러시아 주요 인사들의 자산을 동결하고 러시아의 일부 품목의 수출입 금지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G7 국가들과 함께 러시아산 석탄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으며 외교관 추방까지도 단행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사할린2만큼은 철수할 의사가 없음을 확고히 내비쳐왔는데요. 현재 일본이 러시아에서 수입 중인 LNG 대부분을 이 사업을 통해 들여오고 있어 이런 러시아의 제재 방안은 일본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사할린2에서 수입한 LNG는 일본 전체 전력 공급량의 3%를 차지합니다. 최근 일본은 전력난에 봉착해 있습니다. 폭염이 지속되면서 전력 수요는 증가했지만 이를 감당할 여력이 없기 때문인데요. 일본 역시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해 오고 있다는 점, 일본의 화력발전소 시설의 노후화 등 다양한 이유가 꼽히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프로젝트에서 퇴출당할 경우 에너지 가격이 더욱 크게 뛸 것으로 예상돼 그 여파가 우려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같은 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곧바로 LNG 수입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업자와 의사소통에 대응을 생각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기아라 세이지 일본 관방부 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과 관련한 권익이 훼손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향후 대응에 대해선 현재 답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러시아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경제 제재 목소리를 높여왔던 일본이 정작 기업 철수에 소극적이라는 조사 결과가 다시 언급되면서 일본 정부는 또다시 일본 국민의 눈총을 받게 됐습니다. 대러 제재에 대해서 국민들도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으나 결과적으로는 뚜렷한 행동이 없어 그저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이 아니었냐는 주장인데요. 결과를 봤을 때 러시아에 확실한 제재를 가하지 못했고 결국엔 국민의 고통만 더욱 가중됐다는 것입니다. 일본 신용조사 업체 데이코쿠 데이터뱅크는 지난 23일 미국 예일대 경영대학원 자료를 토대로 세계 주요 기업 1,300여 곳의 러시아 사업 철수 비중을 분석한 결과 일본의 가담률이 지난 19일까지 2.4%에 그쳤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G7에서 가장 낮은 비율을 기록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철수한 일본 기업은 4곳뿐이었습니다. 조사 대상 기업의 24%가 러시아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G7 중에선 영국이 48%로 가장 많았습니다. 캐나다 33%, 미국 29%로 뒤를 이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맥도널드, 스타벅스, 나이키와 같은 유명 브랜드가 러시아에서 철수했습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 넷플릭스도 러시아에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일본 기업들도 러시아 공장에서 조업을 중단하거나 수출입을 차단하고 있지만 4곳을 제외하고 사업을 중단하지는 않았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재진출이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으로 사업 철수에 신중하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내각은 러시아에 대한 강경한 목소리를 내면서 지지율을 끌어올렸지만 정작 실질적인 압박 효과를 낼 만한 경제 제재는 주저한 셈인 것인데요.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한 달 뒤인 지난 3월 60%를 돌파했습니다. 당시 기시다 정권의 선명한 대러시아 제재가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 이유인 것입니다. 한편 일본 네티즌들 또한 이 소식과 관련해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러시아의 제멋대로 하는 주장에 일본이 윤리적으로 러시아에 굴복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 정부는 사할린투의 권익을 상실하는 것의 중대성을 언론을 통해 널리 국민에게 발신하고 기업 활동과 국민의 삶을 위해 원자력 발전소의 부활의 필요성을 설명해야 한다. 일본으로서 자국의 기업도 지킬 수 없다면 그 기업에서 일하는 국민의 생활도 지킬 수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사할린의 천연가스 자원 사업에서의 일본 배제라는 러시아의 보복 조치는 일본이 러시아 경제 제재에 적극 가담함으로써 당연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시다 총리는 경제 제재를 강행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는 나토 회원국도 아닌 전혀 관계없는 일본이 러시아에 대해 경제 봉쇄에 가담하거나 우크라이나의 중군 사품을 무상 제공하거나 수천억 엔의 재무 지원을 실시했으니 보복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기시다 총리도 신이 난 상태로 미국, 영국 및 나토 국가의 동조에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계속하면 일본 경제가 괴멸적인 큰 손실을 보고 말 것이다. 기시다는 러시아가 에너지 대국, 자원 대국임을 알아야 한다. 일본은 원래부터 유엔 헌장의 적국 조항 대상국이다. 게다가 주권은 미국에 빼앗긴 상태이고 미국에게 가장 신용받지 못하는 나라이기도 하다. 이런 나라가 러시아의 제재에 동조한 마당에 러시아로 치면 가장 공격하기 쉽다고 판단한 것이 틀림없다. 결국 괴롭히기 쉬운 나라인 거다. 이것에 대해 분명히 알아둬야 할 점이 있다. 원래 사할린2는 당초 미쓰이 물산이나 미쓰비시 상사 등이 공동 출자한 사할린 에너지사가 개발을 다루고 있었는데 완성 직전인 2006년 러시아는 파이프라인 건설에 의한 환경오염을 이유로 사할린 에너지사의 조업을 일시 정지시켜 소유주의 과반수를 가스프롬사에 양도시켰다. 이는 판매권을 독점하려는 러시아 정부의 교묘한 개입으로 이 시점에서 계약이나 법률의 일방적인 변경을 쉽게 할 상대라는 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든 매달리려던 일본 기업 측의 책임도 있다. 매월 전기세나 식량을 중심으로 가격 인상이 이뤄지고 있다. 내년부터는 정부 지원이 없으면 비료 가격이 치솟을 것이며 일본은행의 총재 말대로 가게가 인상을 용인하고 있다는 논리가 적용돼 모든 국산 식료품 값은 배로 뛸 것이다. 가격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 1차 산업은 폐업하는 수가 증가하고 공급 부족까지 도래하게 될 거다. 그렇게 되면 일본 내에서 식량난은 물론 기아까지 발생하겠지. 무력 행사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 무엇 하나 자급할 수 없는 나라, 일본이 겨우 생존한 결과다. 이걸 패자라 하지 않고 뭐라고 할 건가? 러시아로서는 가장 때리기 쉬운 약한 놈부터 쳐서 적의 진영을 무너뜨린다는 이론에 충실하게 행동한다면 분명히 일이 유리하게 진행될 테니까. 그야말로 소프트 타겟으로 간주해 일본을 더욱 괴롭힐 것이다. 일본이 최대 패자가 될 위기는 여기에 있는 거다. 일부 사람들은 이럴 때마다 일본이 잘 돌아갔으면이라는 옛날 이야기만 꺼내는데 이번에는 애초에 벗어날 카드 자체가 없다. 결국 일본인 개인이 단순히 화를 내는 것으로 끝낼 게 아니라 이 어려운 시대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함께 지혜를 짜내야 할 국면이 왔다는 소리다. 우크라이나 지원을 맹목적으로 하자는 국민이 대부분이니 최대의 패자라는 결과는 감수해야지. 이상 또는 정의만으로 살 수는 없고 죽을 수도 없다는 것을 모르는 점이 가장 크다. 권선징악 사상을 너무 좋아하는 일본 국민들의 커다란 결점이다. 중러, 북한에 대해 유감스럽다, 주시하겠다는 말만 반복하는 국회의원들이 일본을 약소국으로 만들었다. 불쌍한 것은 젊은 층이고 그들에게 더는 밝은 미래는 없다. 피해가 따라올 것은 예상했지만 놀라울 만큼 제재 효과는 미미했고 이에 따른 피해는 국민이 떠안게 됐다. 뭔가 벌써부터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하는 것 같다. 일본이 얻은 것은 무엇이 있을까? 지금까지 관련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일본 정부에 대한 불신이 날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소식을 전하는 월드리뷰는 계속해서 달려나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